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그 장점과 그리고 그 기간별, 단기, 중기, 장기 그런 여러 가지의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투자를 검토할 때 보통은 이미 지어진 곳 또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보시죠. 동의율 등의 문제로 몇 년 동안 중단되는 것을 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주택, 상가, 나대지 등은 투자 기간이 15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야 수익이 나는지도 전혀 몰랐죠.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10년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여럿 있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이 마무리되고 꼭 입주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단기 투자부터 장기 투자까지 모두 가능하다. 그럼 가격이 한 번씩 점프하는 단계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큰 틀에서 단계를 보면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리고 입주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부분은요.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를 하고 그 동의자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합이 개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어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100가구 중 75가구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나 그 집에서 몇십 년을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사를 나가면 살아있을 동안 다시 새 집에 들어오기나 하겠냐고 하십니다. 또 상가가 많은 지역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 문제로 반대하거나 사업 시행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힘든 과정을 지나고 75%의 동의를 받아냈다는 건 제일 큰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주택 가격이 한번 점프를 하게 되는 첫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조합을 통해 동의율과 주민들 협조 분위기를 잘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힘들게 75%를 넘었긴 했지만 그 동네 자체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설립까지 너무 긴 시간을 지나왔다면 앞으로 남은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은 사업 시행 인가인데요. 이 단계가 오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되는 단계이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60일 이내 결과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인가 신청 직전을 노려보면 좋겠네요. 이 또한 평상시 관심 있는 지역과 구역을 골라서 부동산과 조합에 자주 연락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익혀가는 게 좋겠네요. 요즘은 같은 건설사이더라도 하이엔드급은 브랜드를 달리 하잖아요. 입지가 좋은 곳에 시공사 선정이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상승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성수 일지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DH 성수, 성수 르엘 등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뉴스로 여러 번 접하고 실제로 그 지역을 지나면 저기가 DH 성수가 지어지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인지가 높아지면 수요가 생기고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종전자산 평가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원래 집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런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었죠. 대신 매수 금액은 더 낮은 이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값어치가 3억 원이다 라는 것이 나오면 내가 사는 주택의 매매가가 합당한지 나의 투자금, 수익률을 예측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예상된 종전 평가액을 2억 원으로 보고 프리미엄을 1억을 더 주었어요. 막상 종전 평가액은 1억으로 만약에 2억으로 예상했지만 그 가치를 1억으로 평가를 받았다며
생각했던 금액보다 1억이나 비싸게 구매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단계이니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인데요. 이때는 전체 과정의 80%는 지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평균 3년에서 5년 뒤에는 입주까지 하게 되니 그 투자 기간도 짧게 되는 거죠. 분담금, 분양가가 대략 나오고 수익률 계산까지 가능하니 매도자, 매수자 모두가 관심이 많고 안정적인 단계입니다.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입주한 신축 아파트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겠죠. 이때는 조합원의 그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에서도 1지망, 2지망, 3지망 지원을 하게 되지만 눈치작전 실패로 원하는 평수나 층 배정을 못 받아 그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일반 분양은 당첨이 쉽지가 않죠. 특히나 수도권 내 입지가 좋고 대단지인 곳은 말이죠. 당첨이 안 된 수요자가 이때 조합원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또 단계가 점프가 되는 과정 중에 거의 이제 끝 단계인데요.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주, 건물들의 철거, 그리고 멸실 등기. 이때는 진짜로 입주가 이제 가셔야되는 단계입니다. 실 입주를 검토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폭발하는 거죠. 이렇듯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입주 시까지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범위이거든요.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